안녕하세요. 심소장 창업을 부탁해. 네, 심소장입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의 주제는 심소장 부동산을 물어봐고요. 대리인 계약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인 계약. 어, 계약을 하게 되면은 임대인이 대리인이 될 수도 있고요. 임차인이 대리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대리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실제 월세를 받고 있는 A가 있을 거고요. 등기상에는 B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계약을 할 때는 B가 직접 나타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죠? 문제가 되지 않는데 계약을 할 때는 A가 와서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A는 실제 월세는 받고 있지만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대리인이죠. 대리인인데 저희가 어떻습니까? 대리인과 계약을 하게 되면 위임장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죠? B의 도장이 찍혀 있는 위임장을 반드시 확인을 첨부가 계약서 상에 첨부가 돼야 됩니다. B의 신분증 반드시 첨부가 돼야 되고요. 좀 더 완벽하게 하려면은 위임장에 B의 도장이 찍혀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B의 인감 증명서까지 받으시면 그 이상 완벽한 건 없겠죠, 그죠? 심소장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챙겼습니다. 다 챙기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서류만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다 끝났는 게 아니죠. 서류가 들어왔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치셔야 돼요. 자, 이 위임장이 맞는 건지, 실제로 도장이 맞는지 인감증명서하고 비교를 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전화를 하셔야 됩니다. 통화를 하셔가지고 B 당사자에게 연락을 해서 위임장을 쓰신 게 맞는지, 그리고 현재 이 임대차 계약을 진행을 해도 되는지, 임대차 계약의 내용은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계약 기간은 이렇습니다 라고 계약을 진행해도 되는지 물어보고 사진을 찍어 가지고 B에게 반드시 전송해서 흔적을 남겨 놓으셔야 돼요. 전화 통화하시는 거 그냥 전화 통화만 해서는 안 되죠. 통화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가능하시면은 지금부터는 녹음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녹음을 하셔야 됩니다. 심 소장이 처음부터 이렇게 잘 알고 진행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심 소장도 과연 정말 그런 일이 생길까, 사고가 생길까 하는 안일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안일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계약도 대리인 계약이었어요. 대리인이 오셔가지고 위임장도 만들어 오셨고 뭐 다 서류는 다 준비됐어요. 통화하는 이제 일이 남았잖아요, 그죠? 임차인이 앞에 앉아 계시고 임대인의 대리인이 앉아 계시고 자 제가 통화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통화를 하는데 그때 심 소장이 놓쳤는 게 뭐냐면은 제 전화로 했는 게 아니고 이 대리인이 직접 자기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B에게 통화를 해서 저에게 전화를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사항을 확인을 하고요. 지금 다 동의하에 계약을 하는 거죠? 라고 제가 여쭙고요. 그래서 앞에 이제 임차인도 듣고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정도면 됐겠다 하고 네, 그럼 계약 진행하겠습니다 하고 끊고는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걸로 끝났으면은 별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죠? 근데 항상 일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발생하죠. 한 2년 정도, 3년 정도 지났을까요? 어, 임차인, 당시 계약을 했던 임차인에게 연락이 왔어요. 임차인에게 연락이 왔는데, 큰일 났다. 선생님, 큰일 났다. 내가 이제 여차여차해서 가게를 빼고 권리금을 받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나는 나가야 되는데, A가 아니고요. 당시 A 대리인이 아니고 B가 보증금을 안 내주려고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십니까? B가 아니라 보증금 받은 사람은 A고, 그 A하고 얘기를 하는 게 안 맞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는, A가 사기죄로 구치소에 구속이 됐다라는 거예요. 구치소에 구속이 돼 있고, 그때 당시에 B는 나는 모르겠다. 나랑 했는 계약이 아니다. 나는 이 계약 모른다. 왜 나한테 보증금 얘기를 하느냐. 알아서 하라.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너무 황당한데.
그래도 또 제가 당시에 계약을 하면서 때마침 통화를 했는 게 기억이 났어요. 통화를 했는 게 기억이 나가지고 임차인에게 물었죠. 그때 선생님도 보셨고 제가 통화하는 거 다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말씀을 하세요. 그 비당사자한테 그때 공인중개사 입회하에 계약을 했었고,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직접 통화를 해가지고 음, 동의하는 거 다 들었다. 계약을 동의하는 거, 위임했는 거 다 들었다. 설명하십시오. 그럼 정상적으로 위임 계약이 됐는 거고 정상적인 계약이 맞습니다라고 설명을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전화를 딱 끊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았겠죠. 핸드폰에서 제 자료를 찾았겠죠. 그죠? 음성 녹음했는 자료가 없는 거예요. 제 전화로 했는 게 아니라 이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이 사람의 전화로 했는 거예요. 우리 세 명은 지금 전화했는 게 알고 있지만 이걸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뭐 이 사건에서 해결은 다행히 잘 됐어요. 해결은 잘 돼가지고 들어오는 사람, 제가 설명한 들어오는 사람의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B에게 그대로 주는 거기 때문에 뭐 당신이 지금 당장 돈을 내야 될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계약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해가지고요. 자, 보증금 들어가는 부분도 제가 다른 영상에서 남기실 텐데 반드시 서로 이거 정말 많아요. 제가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들어오는 사람 세입자 자기들끼리 보증금 주고받고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계약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임대인 명의의 통장으로 넣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뒤에 하기로 하고 그것까지 얘기하게 되면 내용이 너무 길어질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제가 실수를 했던 게 그거였죠. 영상을 영상이 아니죠. 통화 내용을 제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녹음을 남겨뒀어야 되는데 제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지 않고 이 대리인이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통화를 했었죠. 그죠? 첫 번째 실수였고요. 자, 오늘 제가 일이 있었어요. 오늘 일이 있어가지고 사실 이 영상을 남기는 것도 오늘 일 때문에 남기는 거예요.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인데 임차인 대리인이 와서 계약 쓰는 경우도 많아요. 많기 때문에 뭐 본인 명의로 안 하고 그죠? 뭐 세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가족 명의로 해가지고 쓰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면은 신분증 다 챙겨 오셔가지고 신분증 확인하고 그죠? 대리인 쓰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에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이거 정말 신경 쓰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법인은 말입니다. 법인은 뭡니까? 법으로 인정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죠? 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법인이 계약을 하게 되면은요, 법인에 딸려 있는 사무실의 직원들, 이 직원들은 법인 당사자입니까? 그렇다면 법인의 법인 대표이사는 법인 당사자입니까? 아닙니다. 전부 다 대리인이에요. 법인이 계약을 하게 되면은 전부 다 대리인이 되는 겁니다. 법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쓰지 않습니까? 이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마찬가지로 이 법인 명의로 계약을 하게 되면은 나머지 도장 찍는 사람들은 다 대리인이에요. 대리인. 대리인이 계약하게 되면은 반드시 계약서 첨부 서류에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사업자 등록증, 법인 인감 증명서 필수적으로 기본적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 중요한 내용을 우리 왜 공인중개사 공부하면서 뭐 토지 이용계, 뭐 시군 구청장 이런 거 외우라고 하고 이 중요한 서류 외우라고는 안 할까요? 저는 이게 너무 답답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물론 법인 회사에서 이거를 잘 알고 진행을 하시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서류 준비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은 그대로 또 피드백이 옵니다. 피드백이 오는데 이것마저 법인에서 잘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은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제가 오늘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자,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사업자 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
전국에 50개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법인이 직접 내려와서 도장을 못 찍기 때문에 등기로 경기도 본사를 보내서 경기도 본사에서 도장을 찍어서 내려 우편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계약이었어요. 그런 계약이 진행이었는데, 물론 제가 어, 첨부 서류는 다 명시를 해놨겠죠, 그죠? 이러한 거 챙겨주세요라고 했는데 올려 보냈는데 아니나 다를까 도장만 하나 떨렁 찍혀서 그냥 내려왔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설명을 드렸죠. 지금 계약 미완성 상태입니다. 계약이 다 안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서류 챙겨서 내려 보내주세요. 법인에 공무하시는 분께서 이게 왜 필요하냐, 이게 왜 필요하냐 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법인 계약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다. 근데 너무 반감을 가지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를 저는 나중에 알았었는데 너무 반감을 가지면서 얘기하시길래 제가 너무 언짢아가지고요. 아, 담당자님, 공인중개사의 이 신뢰성이 그렇게 없습니까? 만약에 담당자님이 이 계약을 지금 변호사나 법무사가 진행을 했다라면은 그 변호사나 법무사가 요청하는 이 업무 서류를 똑같이 이렇게 협조를 안 해주시겠습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공인중개사에 이거 뭐 그죠? 어디 고소업체 갖고 땄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음, 반드시 필요해요. 그 서류가. 그래야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계약서는 문제 삼지 않으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이 모든 게 다 문제가 되는 거고 이 모든 책임은 공인중개사가 지는 거예요. 제가 재판을 해봐서 알아요. 재판을 해봐서 아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도장을 찍었는데, 자, 법인 인감증명서는 뭡니까? 우리 개인 인감증명서하고 똑같습니다. 개인 인감증명서는 동사무소 가면은 떼주죠. 다 등록해놓죠. 도장 가서 도장을 찍어놓고 인감증명 동사무소에 떼죠. 법인 인감증명서는 등기소에서 뗍니다. 등기소에서 떼서 등록되어 있는 인감증명서가 나와요. 자, 그러면 반드시 확인해야 될 거, 법인 도장이 우리 계약서에 도장이 법인 도장이 찍혀 있는지 사용 인감이 찍혀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구별하는 방법은 뭐 간단해요. 통상적으로 도장에다가 무늬를 새겨놔요. 별표라든지 하트라든지 동그라미라든지 세모라든지. 그거 무늬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안에 뭐 한자 우리가 세세히 못 보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게 재판을 하게 되면은요, 제일 먼저 판사가 확인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인장을 확인해요. 인장을 확인해가지고 이게 제대로 된 계약이 맞는지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도장이 사용 인감이 찍혀 있으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서류 중에서 한 가지 서류가 첨부가 더 돼야 돼요. 사용 인감계. 사용 인감계는 뭐냐면은 그냥 내부에서, 회사 자체 내부에서 만들어서 쓰는 서류거든요. 그냥 폼이 있어요. 양식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법인 도장을 찍고요. 그 옆에 사용 인감 도장을 찍고요. 그리고 이 도장은 뭐 당 계약에서 사용하는 사용 인감을 뭐 인정합니다, 확인합니다, 증명합니다라고 하는 법인 도장이 한 번 더 찍혀요. 네, 그 도장이 반드시 필요해요. 제가 이 담당자가 왜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저한테 서류가 왜 이렇게 깐깐하게 하는지 나중에 가서 얘기를 들었었는데, 전국에 영업소가 50개가 된대요. 전국에 영업소가 50개 되면 임대차 계약을 50번 이상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기가 한 번도 공인중개사가 이 서류를 챙겨달라고 한 적이 없대요. 근데 왜 소장님은 이렇게 깐깐하게 힘들게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우리는 내부적으로 이 서류가 내려간 적이 없다. 도대체 왜 그러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화가 나가지고, 담당자님, 제가 이거 서류 받아가지고 엿바꿔 먹겠습니까? 폐지에 팔아먹겠습니까? 계약에서 필요하니까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임대인이 대리인이었으면 저는 임대인에게 또 필요한 서류를 다 첨부를 해가지고 계약서에다가 첨부를 할 겁니다. 지금 법인이라고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너무 열을 내는 것 같네요. 자,
서류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는 본사에서 직접 찍는 도장이었기 때문에 서류가 몇 가지가 빠졌어요. 근데 만약에 본사 직원이 찍는 거다. 직원이 내려와가지고 영업소 소장이라든지 직원이 찍는 도장이라면은요. 서류가 또 들어가야 돼요. 뭐냐? 위임장, 재직증명서. 이 위임장, 재직증명서는 본사 내부 서류예요. 내부에서 만드는 서류예요. 그냥 그 양식만 맞춰가지고 만들면 돼요. 위임장에는 해당 그 위임하는 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하는 거를 위임한다라는 법인 도장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위임장이 필요하고요. 이 사람이 현재 우리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재직 상태의 사람이다라는 재직 증명서가 들어가야 돼요. 자, 이 서류가 왜 필요한지 일일이 낱낱이 설명드릴까요? 반드시 필요해요. 공인중개사가 필요하다 하면은 뭐 정말 필요한 거지. 어디 뭐 폐지로 팔아먹고 엿바꿔 먹으려고 필요하다 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대리인 계약, 임대인 대리인일 때, 그리고 임차인이 대리인일 때, 임차인 대리인은 법인 경우도 임차인이 대리인 계약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영상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뭐 계속 얘기하고 싶은데, 오늘 너무 열이 나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뭐, 다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일이었었는데, 저도 또 이렇게 의뢰인에게 또 열을 내가지고 저도 또 미안한 감이 있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님들께서 평상시에 다 챙기셨고 이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셨으면은 의뢰인이 저한테 이렇게 비협조적이지 않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공인중개사도 회사를 다니신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또 특히 회사를 다니셔도 공무 업무를 보지 않으셨던 분들은 법인 사업자 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 이런 거 서류 다 모릅니다. 이름도 한 번도 못 들어보셨던 분들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시군 구청장 이거 외울 게 아니라 이 서류를 외우셔야 되는데 그죠? 맞죠? 자, 제 영상을 보시면서 뭐 일일이 하나하나 제가 또 그거 뭐 서류 떼가지고 이겁니다 보여드릴 수 있지만 또 직접 찾아보시는 게 어떻게 보면 또 공부가 더 되실 수도 있고요. 그죠? 아, 심 소장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더라. 지 혼자 지금 막 퇴근도 안 하고 열받아가지고 막 이런 얘기 하더라 하면서 꼭 기억하시고요. 자, 법인은 무조건 대리인 계약과 똑같은 지위에 있는 겁니다. 대리인 계약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임대차 계약하실 때 문제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알람, 좋아요,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시고 싫어요 누르시는 분 계세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좋아요 10개인데 싫어요가 2개 막 붙어 있고 20% 이상이죠. 너무 하시잖아요. 그죠? 아, 너무 싫어도 진짜 티내지 말고 그냥 혼자 싫어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10만, 100만, 1000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